신차라서 길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렇다. 운행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 교체하고 나서 좀 조용했다가 또 처음처럼 이제 또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중재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어느 자동차 공업사 대표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블루엔지 공업사였더라고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저 같은 일반인이 얘기를 해도 해결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 측에서도 그냥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예, 오늘 내용 영상으로 미리 보셨습니다. 저희가 약 2주 전에 내보내드렸던 K5 진동 떨림 영상 조회수가 200만의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신 덕에 영상 이후 차주와 기아차 사이에선 또 다른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들어오는 대로 내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판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금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그 어떠한 곳으로부터도 제약받지 않고 내보내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말씀드렸듯 구독자분들의 관심이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구독과 좋아요를 비롯한 여러분의 관심이 분명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중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K5 진동 떨림 문제를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터뷰는 K5 2.0 가솔린 차주와 진행을 했습니다만 LPI 모델도 진동 떨림이 심하다는 차주들의 호소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인터뷰할 차주는 K5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는 소나타 DN8 LPI 모델에서 진동과 소음이 심하다고 제보를 주셨고 보시는 분들께서는 K5 LPI 모델의 진동 떨림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차주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근우 씨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다른 인터뷰 때도 그랬지만 질문 드릴 게 많을 것 같아서요.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정근우 씨의 차종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소나타 DM8 LPG 차량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된 차는 언제 출고하셨고 누적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차량은 2019년 5월 8일 날 출고했고요. 예. 현재는 32,000km 정도 탔어요. 예. 저희가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비상식적인 상황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차를 출고한 지 한 달 만에 서비스 센터를 거의 한 달 주기로 방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방문이 처음이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문제로 방문하신 겁니까? 처음에 방문했을 때 엔진 소음 때문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 엔진 소음 문제는 구입 후 언제 처음 인지하신 겁니까? 차량 인수하고 나서 한 2, 3주 정도 지나서 2, 3주 지난 후부터 엔진 소음이 좀 심하게 올라오던가요? 예. 그 엔진 소음 문제를 처음 인지하시고 서비스 센터를 방문했을 때 서비스 센터 직원은 뭐라고 하던가요? 뭐 아직 신차라서 길이 안 들어져 있어서 그렇다. 예. 좀 더 운행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길들여지지가 않아서 그런 거다. 좌우지간 차량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한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7월에도 같은 문제로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셨고 결국 2019년 8월 그러니까 차를 출고한 지 고작 3개월 만에 서브 엔진을 교체했다고 써주셨습니다. 서브 엔진을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 따로 설명드린 게 있으십니까? 뭐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고요. 예. 그냥 엔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렇게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게만 말하고 그 서브 엔진을 바로 교체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서브 엔진을 교체한 이후에 또 다시 엔진 소음이 발생해서 2020년 1월, 지 5개월 만에 토탈 엔진을 교체했다고 써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진 부품의 일부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엔진 전체 통째로 교체한 건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교체하신 겁니까? 예, 교체하고 나서 좀 조용했다가 또 처음처럼 이제 또 소리가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처음에 서브 엔진 교체하기 전과 비슷한 정도로 소음이 심해졌나요?
예, 거의 그 정도로 소음이 계속 발생을 해서 또 문의를 하니까 좀 더 한번 타보셔라. 어쨌거나 현대차 측에서는 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엔진을 2번이나 교체를 해줬는데, 이후에 증상은 좀 나아졌습니까? 그 후에도 그렇게 뭐 크게 증상이 나아지진 않았어요. 엔진을 교체했는데도 증상이 거의 그대로인가요? 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현대차 측에서도 진동과 소음 원인을 파악한 뒤에 엔진을 교체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엔진을 2번이나 교체해 준 것일 텐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건 애초에 문제 진단 단계부터 잘못된 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진동 소음 원인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 따로 말한 게 있습니까? 두 번째 교체할 때는 뭐 캠샤프트하고 텐셔너 쪽에 문제 있는 것 같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교체를 받았거든요. 소음에 대해서 원인은 그 정도로만 끝났나요? 예, 저희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2번째 엔진 교체 전에 18인치 사제 휠과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해주셨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현대차 측에서 따로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까? 순정 타이어가 아니어서 차에 소음이 발생하는 거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순정으로 나오는 타이어로 다시 교체를 했는데도 소음이 나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도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순정 휠이 아니라 휠 사이즈가 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순정 휠로 또 교체를 했거든요. 2번째로 엔진을 교체했을 때는 그 사제 휠을 문제 삼았다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엔진을 교체하기 전에도 사제 휠과 타이어를 장착하셨었습니까? 첫 번째 엔진 교체 판정을 받고 나서 교체를 했었거든요. 사제 휠로. 엔진 교체 판정을 받고 나서 사제 휠로 바꾸신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처음 문제가 발생한 거는 휠과 타이어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18인치 사제휠과 타이어를 장착했을 때와 그 16인치 휠과 타이어로 교체했을 때도 그 소음 정도가 거의 비슷했나요?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아예 없었었죠. 그래서 타이어 가게에서도 멀쩡한 거를 굳이 돈 들여서 뭐하러 교체를 하냐 그랬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현대차 측에서는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이후에 뭐 현대차 측에서 얘기 나온 게 있나요? 뭐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원래 그렇다. 이제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예. 보내주신 거를 보니까 레몬법을 근거로 차량 교환 및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2월 초에 이제 판정이 끝났고요. 예. 정상적으로 판정이 나왔어요. 엔진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을 해서 엔진을 2번이나 교체했음에도 현대차와 레몬법 하자심의위원회 이쪽에서는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 레몬법 중재 관련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비자를 위한 레몬법인데 소비자를 대변해야 하는 중재부 위원장이 현대차 측 사람, 그러니까 제작사를 대변하는 대변인도 현대차 측 사람이다. 뭐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조이긴 합니다만 이들의 소속이나 정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중재 신청을 하면서 이제 1차 심의가 끝나고 이제 중재부 그걸 한번 봤었거든요. 경력사항 같은 거를. 예. 그런데 중재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어느 자동차 공업사 대표라고 나와 있어서 거기를 가서 점검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예. 인터넷으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블루엔즈 공업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재부 위원장으로 있으신 분이 그 현대차 블루엔즈 공업사 대표. 예. 그 제작사를 대변하는 대변인은 또 누굴까요? 그쪽도 현대차 측 사람인 겁니까? 예. 이제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전문가분을 이제 대변인으로 내세운 거고, 예. 이제 중재부에서도 전문가를 이제 소비자 편 전문가를 대변인으로 한 상황에 둘 다 알고 보니까 현대 측 사람인 거였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은 문제가 그대로인 차를 계속 타고 계시는 겁니까? 예.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요. 지금 정근우 씨의 차 소음이 다른 차종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한테 보내주신 영상으로는 스타렉스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예. 그 차종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영상 보내드린 것처럼 거의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24만 킬로를 뛴 디젤 차량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의 소음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24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스타렉스와 3만 킬로 정도를 주행한 소나타랑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근우 씨와 비슷한 문제를 다른 차주들도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엔진 소음 같은 경우는 이제 동호회 같은 데서도 말들이 좀 있었거든요. LPI 엔진 말고 다른 차종도 좀 문제가 있나요? 예, 다른 차종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리가 좀 다른 차에 비해서 좀 시끄러운 것 같다.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K5 진동 소음하고도 좀 비슷한 양상인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질문이 거의 마지막인데요. 좀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거의 이제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를 사는 이유가 예. 이제 뭐 서비스 그런 것 때문에 사는 이유인데, 서비스 같은 경우 받으러 갔을 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너무 그래 버리니까 이제 뭐 팔아먹었으면 우리는 끝이다, 모른다, 뭐 고장난 걸 니네가 뭐 알아서 원인을 알아서 와라, 너무 그래 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1, 20만 원짜리 물건 산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짜리 차량을 산 건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넘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거든요. 서비스 같은 경우를 좀 개선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진 자료를 보다가 좀 생각이 난 건데요. 엔진 안에 색가루 같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엔진 오일 필터를 빼고 나면 예. 항상 그런 쇳가루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한 5,000km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거든요. 카센터 가서 오일 필터까지 같이 교체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항상 카센터 사장님이 그러세요. 오일 갈 때마다 쇳가루가 나오냐고. 그게 엔진을 교체하고 나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그랬던 건가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교체하기 전에도 그렇고 교체하고 나서도 그렇고. 5,000km에 한 번씩이면은 6번 정도 엔진 오일을 교체하신 것일 텐데 다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나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제조사 측에서는 솔직히 이제 중재 신청하실 때 정비를 받으러 연차를 빼가면서 서비스를 받으러 막 다녔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 나온 대변인 측에서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 측 잘못으로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배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청산 판정이 나오고 나니까 그런 보상 같은 거는 얘기가 하나도 없이 그 보상이 그냥 엔진 오일 교환 한 번 해주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또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소음 같은 경우도 그냥 뭐 방음해서 타고 다녀라, 다른 차들도 다 그런다, LPG 차는 밑에 뭐 연료통이 없어서 소음이 더 심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어이가 없고 또 화가 좀 많이 나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 하나 빼먹었는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말씀 주신 바로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차를 타고 계신 거고, 그렇다면 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이제 현대 측에다 말을 하고 이제 뭐 국토교통부나 그런 데다 계속 민원을 넣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대 측에서도 그냥 뭐 별 신경도 안 쓰고, 국토부에서도 매번 똑같은 그냥 매크로식 답변으로만 해주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저희가 좀 잘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나타 DM8 LPI 엔진 소음과 진동 문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차주 정근우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보신 것처럼 레몬법 도입이라며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막상 소비자를 대변해 줄 수도 보호해 줄 수도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영상에서 많이 다뤄드렸습니다만 그간 저희와 인터뷰한 차주들이 저희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대부분 제조사의 아니라고 비상식적인 대처, 그리고 그 대처는 분명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레몬이라는 단어 뒤에 법이 붙었지만 정작 법적 강제성은 없는 법,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배상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과 제도의 빈틈을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0년 공직 생활을 마감하며 중국의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비자의 법과 사상은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다고 하죠.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은 백성을 업신여기지 못한다. 고신영복 선생의 한비자풀이에 따르면 공경대부와 같은 귀족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들은 형으로 다스리는 게 법 집행의 원칙이었지만 한비자는 예와 형의 구분을 없애 귀족에게도 서민과 같은 똑같은 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 현실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듯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법조차 정작 소비자를 대변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도의적인 책임조차 무시해온 그들을 지금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 얻고 복록은 뇌물에 따라 받는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다. 한비자의 법과 사상이 나온 것은 200년 전도 아닌 무려 2000년 전. 그럼에도 마치 예언서처럼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조사의 비상식적인 대처는 오늘도 불거졌으며 우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문제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정차할 때마다 심한 진동이 생긴다는 중대한 결함이 이슈가 되는데도 인기 모델들의 인기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